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재료학 변소영입니다. 네, 제 강의에 앞서 항상 참고사항으로는 중요한 것은 빨간색, 알아두기는 파란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접착과 수복, 이어서 이제 시멘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GPC와 GOE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는 우리가 줄여서 PCC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치질과 화학적 결합을 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성과 반응으로는 이제 폴리카복실레이트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말과 액, 그래서 파우더와 리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의 주 성분은 산화 아연이고 액은 점도가 높은 폴리아크릴산 수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워터 베이스겠죠. 그래서 경화 반응은 인산아연 시멘트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액과 접촉한 분말의 표면에서 산화아연이 용해되고 이온 상태로 해리가 됩니다. 요거는 계속 보시면서 그 앞쪽 PPT나 혹은 여기 책의 그림 12-1을 보시면 이제 분말과 액에 따른 시멘트의 분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랑 어떤 게 합쳐져서 이런 시멘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는 그 도형이 있거든요.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요거를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표를 좀 통째로 외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표처럼 지금 이런 시멘트도, 예를 들면, 유진올과 산화아연 분말이 합쳐져 있는 게,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도형을 하나만 외워두더라도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합쳐져서 이런 시멘트가 되고, 어, 이제 워터 베이스인지 뭐 이제 유성 베이스인지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 12-1과 12-1 표와 그림은 항상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여기 앞쪽으로 넘어가서 한 번씩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화 반응은 이제 인산아연 시멘트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리된 아연 이온은 폴리아크릴산과 카복실기와 산염기 반응을 하고 폴리카복실 산아연계를 형성하여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경화 반응은 일종의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촉진이 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산아연 시멘트보다는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느린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산의 점도가 인산아연 시멘트의 인산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의 초기 점도도는 더 크지만 온도에 의한 영향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혼합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는 너무 너무 된 반죽으로 보일지라도 요변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서 접착할 때 가하는 힘에 의해 점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카복실레이트의 압축 강도는 인산아연 시멘트보다 낮으며 광화형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인산아연 시멘트, 강화형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 인산아연 시멘트는 GPC입니다. 인산아연 시멘트 GPC.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산아연 시멘트는 줄여서 GPC.
그리고 산화아연 유지놀 시멘트의 경우에는 보통 산화아연 유지놀 시멘트를 GOE라고 하죠. 이 강화형이 붙지 않는다면 GOE이고 강화형이 붙었다 하면 IRM입니다. 그리고 적합성이 좋은 수복물에 이제 우수한 유지력을 제공하여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합니다. 그리고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의 초기, 처음의 산도는 인산아연, GPC와 같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pH가 1.7로 산성이지만 경화가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산염기 반응으로 중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도가 감소합니다. 네, 산성도 감소해요. 그리고 특히 액의 분자량이 커서 상하 세간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산아연 시멘트보다 생체 적합성이 우수합니다. 자, 인산아연 시멘트 GPC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그 치수에 대한 진정작용이 있다. 그리고 시멘트의 산도는 pH 7로 중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GOE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GOE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치수에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하세간을 침투해서 조금 더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도도 pH 7로 중성입니다. 그렇지만 GPC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산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인산화연 시멘트보다 생체 적합성이 좀 우수한 편이다.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학적 반응은 산화아연 유진율 시멘트 나왔습니다. 네, 산화아연 유진율 시멘트는 GOE가 되겠죠. 네, GOE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에서 2차 상아질 생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차 상아질. 그리고 이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치질과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광펜으로 다르게 분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치질과 화학적 결합을 하는구나. 이것은 카복실기가 치아의 성분인 칼슘과 화학적으로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네, 폴리카복실레이트라고 하죠. 여기서 카복실기가 우리 치아의 주성분이 이제 칼슘과 화학적으로 이온 결합을 하기에 치질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다. 어떤 것이? 폴리카복실레이트 성분인 카복실기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말이 들어있는 병을 가볍게 흔듭니다. 지금까지 GPC, GOE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믹싱 슬랩, 유리판이나 흡수가 되지 않는 비흡수성 종이판 위에서 두 개 다 혼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믹싱 슬랩을 냉장 보관해 두어서 온도를 좀 차갑게 한 상태로 차가운 유리판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앞전과 동일하게 파우더를 먼저 혼합한 위에 분배합니다. 그리고 리퀴드를 단 몇 분간이라도 공기에 노출시키면 수분이 증발하여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혼합 직전까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카복실레이트 리퀴드 액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굳어지거나 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폴리아크릴릭산 시멘트 액은 우리가 유효기간이 짧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액의 점도가 끈적거리는 점도가 증가하는데 점도가 높아진 시멘트 액을 사용하면 혼합물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어 수분물이 완전히 접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좀 줄여서 말을 한다라면 일단은 액은 낮은 온도에서 굳기 때문에 냉장 보관 금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짧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액의 끈적거린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가 높아진 시멘트 액을 만약에 믹스할 때 썼다 하면 점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물 접착이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폴리카복실레이트 PPC에 대해서 믹스하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분말은 크게 그냥 2,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액에 즉시 넣고 30초 이내에 혼합하여 점도가 너무 높아지기 전에 즉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점도가 너무 높은 상태로 접착을 들어가게 되면 접착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을 해서 점도가 너무 높아지기 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는 정확한 혼합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약간 되어 보입니다. 돼 보이죠? 그리고 광택이 있는 표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택이 혹시 이제 소실되고 너무 끈적거리거나 거미줄 형태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폴리카복실레이트는 우리가 믹스를 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나는 표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광택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굳었고, 그리고 너무 끈적거린다는 것은 접착력을 잃었고, 그리고 거미줄 형태가 되면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항상 그 쌤에는 보통 파우더와 이제 리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제조사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메저링 스푼과 스파츌라랑 이제 믹싱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PPC의 경우에는 믹싱 슬랩을 사용을 해도 되고 비흡수성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믹싱 패드와 스파츌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A번 사진 참고하시면 되고 B번의 경우에도 분말만 먼저 이렇게 덜어놓고 분말은 뭐 반만 해도 되고요. 뭐 3등분 정도 나누어서 믹스를 하되 리퀴드를 먼저 따라 놓는다? 안 되죠. 리퀴드는 너무 먼저 해놓으면 굳고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전에 믹싱하기 전에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음은 이제 믹스하는 이제 사진을 좀 첨부를 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분말을 먼저 덜어두고 우리가 혼합 직전에 리퀴드는 바로 닳습니다. 그래서 D번 같은 사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을 한 덩어리로 있다가 2에서 3등분 정도로 나눠 놓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을 분말을 나눠 놓은 것을 반을 먼저 믹스를 해주고 나머지 반을 믹스하는 형태로 가면 되고요. 여기 지금은 이제 비흡수성의 믹싱 패드와 믹싱 스파츌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요 정도 1인치 정도 올라오면은 성공된 믹스 장면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거미줄 형태가 되거나 점도가 너무 이제 굳었다 하면 그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했으면 잘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이나 세라믹 수복물, 그 교정용 밴드를 접착할 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접착제로의 사용이겠죠. 접착, 용도가 접착제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서 분말을 조금 더 추가를 했다. 네, 분말을 더 넣었다면 당연히 조금 더 되게 되겠죠. 그래서 분말을 더 넣으면 기저제 베이스나 임시수복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저제 이 가능한 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접착과 수복에서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이전에 한번 배웠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불소랑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보통 이제 GI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 뒤에 세멘까지 붙여서 GIC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와 규산염 시멘트의 복합 형태이다. 자, 그러면 다시 표 12-1을 한번 참고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아크릴산과 유리 분말이 합쳐져 있는 것을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라 부른다. 네, 요거 한번 참고하고 볼게요. 그러면 분말은 뭘로 되어 있다? 규산염 시멘트의 분말과 유사하다. 그리고 액의 경우에는 이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 액과 유사하다. 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과 반응입니다. 그래서 조성과 반응은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분말은 산에서 용해가 되고 불화, 알루미늄, 규산화, 칼슘, 유리로서 그 조성이 규산 시멘트 분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액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폴리아크릴리산과 이제 말레산 또는 이타콘산과 같은 폴리 이제 알케노산 공중합체의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액 또한 이제 주석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 작업 시간과 경화 시간을 좀 조절할 수가 있으며 액의 수분 함량은 이제 반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이 소실되거나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취급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화 반응은 분말의 표면에서 유리 성분으로 들어있는 금속 이온이 액에 용출되어 이온 상태로 만약에 방출이 된다면 액의 카복실기와 반응을 하여 겔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이제 범랑질과 상아질 표면에 칼슘 이온과 그리고 시멘트 액 내의 카복실기 사이에 이온 결합성 반응이 일어나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아이오노머도 제1형과 2형, 3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제 금관이나 뭐 계속 가공의치용 연고 접착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치과용 교정 브라켓 접착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2형의 경우에는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 그리고 제3급 마동과 제5급 마동, 그리고 수복의 사용이 추천이 되며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치아의 절단 부위, 그 4급 아동이나 부치부의 제2급 아동 또는 높은 응력을 받는 부위의 수복은 추천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이제 제3급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자면이지만 전치부 이제 와동이고요. 이제 5급 아동은 치경부에 있는 와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4급 아동은 절단 우각을 포함한 전치부의 이제 그 와동일 거예요. 그리고 구치부 제2급 아동의 경우에는 인자면을 포함한 구치부의 와동, 이런 식으로 이전에 배웠던 와동의 분류도 한번 보면서 넘어가면 복습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3형은 치수 보호제나 아니면 침륜 열고 전색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제 GI 세멘이지만 글래스아노모 시멘트지만 그 형에 따라서 제1형과 2형, 3형으로 나누었고 1형의 경우에는 접착제로 사용이 되고요. 2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전할 때 추천이 되고 혹시라도 응력을 많이 받는 부위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추천이 안 된다. 그리고 제3형의 경우에는 이제 치수 보호제나 치면 열고전색제로도 사용을 한다.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 24시간 후 압축 강도는 인산아연 시멘트보다 낮거나 인장 강도는 이제 인산아연 시멘트와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산아연 시멘트는 GPC겠죠. GPC. 그리고 피막도는 인산아연 시멘트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작아서 영구접착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지금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혹시라도 뭐 인레이를 만약에 본을 떴습니다. 근데 신경치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레이를 와동을 형성을 했을 때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이쪽 안쪽에 치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동을 이렇게 우리가 제거를 했는데 신경이랑 많이 맞닿아 있다 하는 정도면은 이 가장 밑에 기저제 베이스용으로 GI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임시충전제로 치수에 좀 진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 GOE를 임시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치수와 근접해 있는 치아의 베이스 용도로 GI를 썼고 그리고 이렇게 신경과 좀 가까워 있는 그 와동에 임시충전제로 GOE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치아를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와 같이 좀 치수에 대해 비교적 친화성이 좀 좋은 편입니다. 폴리카복실레이트도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죠. 생체 친화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특히 분말의 불소가 이제 유리가 되면서 항우식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는 초기 용해도가 비교적 높으며 완전히 경화되기까지는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수복물의 변형, 그 이제 가장자리에 노출된 시멘트나 수복제로 사용된 시멘트는 24시간 동안 바니쉬를 도포해서 보호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사용법입니다. 사용법은 아까랑 계속 마찬가지로 분말이 들어있는 병은 분배하기 전에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네, 가볍게 흔들어 주고 그다음에 믹스하는 믹싱 패드의 경우에는 흡수가 되지 않는 비흡수성 혼합지에서 혼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분말이 들어있는 이제 유리 성분에 금속 스파츌라가 긁혀 금속 분말이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GI 세멘 같은 경우는 금속재 스파츌라를 사용하기보다는 제품의 이제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보통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우리 아까 그 표 12-1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우리 유리 분말과 아크릴산이 합쳐져서 그 중간에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가 있구나. 네, 이렇게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알고 계시다면 아, 유리 분말로 되어 있네? 그러면 금속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면 금속 분말이 다 긁혀버리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쓰는 게 맞는 방법이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 방법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제조사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에 맞는 분말과 액 비율을 당연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랑 유사하게 분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스푼을 내두었을 때 반 정도 2등분을 해도 되고요. 그 분말을 한 3등분 정도 나누어서 보통은 45초 이내에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에 잘 접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에 있는 표면 광택이 사라지면 거의 굳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폴리카복실레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멘트는 접착제로 사용을 할 때 표면 광택이 사라지기 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접착도가 높고 그 이상으로 만약 광택이 상실된 상태에서 만약에 붙인다 하면 접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믹스하는 방법을 보고 넘어갈 건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분말과 리퀴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뚜껑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 표시와 스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스푼의 개수와 물방울의 개수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스푼에 물방울 1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거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위쪽에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 판에다가 스푼을 긁어서 깎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푹 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스푼을 긁어서 깎아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분말과 리퀴드 사용하기 직전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 분말은 2등분 하시거나 3등분 하시거나 해서 믹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믹스를 해주고 지금처럼 점조도가 1인치 정도 나오면 이것도 이제 잘된 혼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광택이 소실되면 접착제로의 사용은 금지 하시면 됩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어떨 때 적용을 하냐. 그래서 금속이나 세라믹 수복물, 그다음 교정용 밴드의 접착,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전치부의 수복, 그리고 치면 열고 전색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치경부 마모증, 서비컬 어브레이션과 침식, 그 다음에 특발성 침식증에 대한 수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GI 세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앞쪽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은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였고요. 거기에 이제 레진으로 강화되어 있는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레진 강화형 아이오노머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단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레진 성분을 첨가한 개량형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레진 강화형 아이오노머 시멘트 또는 하이브리드 아이오노머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성과 반응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분말에는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인 불화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유리와 그리고 미세 캡슐화된 과황산 칼륨 그리고 어두운 색조의 메타크릴레이트의 중합을 위한 아스코르빈산 촉매제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은 폴리카복실산에 메타크릴레이트기가 함유되어 있는 수용액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2- 하이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와 주석산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 반응에서 메타크릴레이트기의 중합 반응과 글래사이노머의 산염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화 반응은 메타크릴레이트기의 중합 반응과 아이오노머의 글래사이노머의 산염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압축 강도 자체는 글래사이노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장 강도는 글래사이노머 시멘트보다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사이노머 시멘트와 같이 이제 불소를 유리를 합니다. 그리고 레진 시멘트와 같이 초기 용해도가 낮고 시술 후에 과민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만 뽑아냈죠. 다음은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말과 액형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제 분말을 분배하기 전에 당연히 흔들어 주어야 되고 액이 담겨 있는 병은 수직으로 세워서 혼합지에 분배를 합니다. 앞쪽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글래사이노머 시멘트와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림 12-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말과 액을 레진 강화형 이제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스와 같은 점조도가 되도록 혼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멘트는 깨끗하고 탈수가 되지 않은 건조한 치아에 이제 도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막을 도포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HEMA의 경우에는 이제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쪽에 분말과 액을 30초 이내 혼합하고 무스와 같은 점조도 요거 무스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좀 우리 머리에 바르는 무스 있죠? 네. 그런 거품 모양의 크림 상태. 그래서 그냥 크림 같은 점조도가 되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6과 같은 자동 분배기형으로 공급이 되어 사용하기에 좀 편한 제품도 개발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레진 강화형 레진 강화형 아이오노모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말과 액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제조사에 맞춰서 이제 계량 스푼, 메저링 스푼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믹싱 패드와 스파츌라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믹스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믹스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무스와 같은 점조도가 되도록 하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무스처럼 좀 크림 형태로 되도록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GC쌤이라고 부르는데요.
GC쌤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 분배기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쓰는 게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였구나 이렇게 지금 보면서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GC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접착제로는 파이널, 연고 접착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치부에 있는 뭐 크라운에 접착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싱글 크라운이나 혹은 뭐 싱글 임플란트 크라운 이런 거는 거의 다 후지쌤으로 붙이죠. GC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경우에는 두 개가 다른 연고형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분배기형에 지금처럼 요 세면을 노란색 방향에 맞춰서 끼우고 그리고 이 안쪽에 손잡이 안쪽으로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으로 더 넣으시고 이 뒤쪽 그 장치를 이렇게 노란 색깔 화살표로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잡이가 밑으로 축 처지지가 않고 위로 떠 있어요. 이 상태로 눌러서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 개수에 맞게 혹은 뭐 치아 범위에 맞도록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짜시면 거의 동일하게 분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치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짰겠죠. 그래서 믹스를 해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안쪽 세면을 넣고 이제 붙여 놓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앞쪽에 넣기가 조금 불편해서 뒤쪽으로 넣었는데요. A번 교재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GC, 호지쌤의 혼합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디스펜서. 디스펜서는 이제 공급하는 분배기죠. 그래서 카트리지를 돌려서 장착을 해 주시고, 카트리지에 슬라이딩 블록이 닿을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아까 그 손잡이 안에 있는 블록을 밀어 넣고요. 그리고 디스펜서 뒷부분에 안전장치를 돌려서 화살표 위로 오게 합니다. 맨 뒷 콩무니를 그냥 돌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스타퍼의 위치를 조절해서 시멘의 그 압출량을 좀 조절을 하고요. 카트리지 캡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용지에 시멘트를 배출을 시키고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혼합을 해주겠죠. 그리고 제조사 지시대로 동일한 색이 될 때까지 두 가지의 그 다른 색깔이 동일하게 될 때 동안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 세면을 이용해서 치아에 붙일 때는 지대치를 당연히 건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철물 내부에 적절한 양의 시멘트를 적용을 해 줍니다. 합착, 그래서 붙인 다음에 1분 후에는 과잉 시멘트를 제거를 해주고 최종 경화는 5분입니다. 5분이요. 완전히 경화되는 데는 5분. 그래서 적용은 뭐 적응증이겠죠. 그래서 아까랑 앞쪽이랑 계속 비슷해요. 그래서 근관 및 계속 가공 의치를 영구적으로 접착하는 용도. 그리고 포스트를 붙이거나 교정장치의 접착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3급이나 제5급 아동의 수복제나 코어 축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뭐다? 레진 강화형 아이오노머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상이랑 좀 많이 비교를 했을 때 아까 그 디스펜서 되어 있는 자동 혼합기 있죠? 그것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후지쌤, GC쌤도 레진 강화형 아이오노머 시멘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진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언급해왔던 이제 시멘트들과는 경화 기전이 전혀 다른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레진의 중합 반응을 이용하는 시멘트를 레진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치과에 레진 시멘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성과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시멘트는 분말과 액, 그리고 연고와 액, 그리고 연고와 연고,
및 단일 연고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들은 보통은 리퀴드랑 파우더를 섞어 쓰는 용도가 가장 많이 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분말과 액, 연고와 액, 연고와 연고 및 단일 연고 등 엄청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일 연고형을 제외한 모든 레진 시멘트는 화학중합형입니다. 이 단일 연고 제외하고 화학중합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개시제와 단량체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활성제와 단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 강화와 점성 조절을 목적으로 필러가 함유된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중합형 레진은 한 가지 성분으로 공급이 되고요. 광개시제와 단량체 및 강도 강화를 위한 필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원중합형, 듀얼큐어겠죠? 그래서 소개가 되었는데 화학중합형과 광중합형의 복합형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광개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 제품도 요즘엔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 반응은 레진의 이제 라디칼 중합 반응으로서 화학 중합형은 이제 두 가지 성분을 혼합을 했을 때 개시제와 활성제가 반응을 해서 라디칼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중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라디칼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그리고 광중합형은 특정 파장의 이제 빛을 조사하였을 때 광개시제인 캠포로퀴노인 이 이제 라디칼을 형성을 해서 중합 반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원 중합형 듀얼 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두 구성 성분을 혼합을 하면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화학 중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조사를 하면 광 개시에 의해서 중합 반응도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특성입니다. 레진 시멘트는 보통 이제 인레이, 부분적으로 씌우는 인레이에서 레진 인레이를 많이 부착을 하죠. 그래서 복합 레진의 인레이나 온레이, 그리고 세라믹 인레이나 온레이, 그리고 비니어 및 올세라믹 크라운 등의 신미 수복물의 영구 접착에 사용하는 신미 레진 시멘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 결합 고정성 보철물의 접착에 사용하는 접착성 레진 시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레진 시멘트는 이제 접착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충전용 복합 레진보다 점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레진 시멘트는 이제 구강 내의 용액의 불용성 녹지 않고요. 그리고 치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와동부의 깊은 부분에 수납 칼슘 제제로 치수를 보호를 먼저 해주고 그 위에 레진 세멘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네, 다음은 사용법인데요. 그래서 화학중합형 시멘트는 두 가지의 성분 체계로 공급이 되는데 이제 한 가지는 과산화 게시제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민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두 구성 성분을 종이판 위에서 20초에서 30초간 혼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중합형 시멘트의 경우에는 단일 성분 체계예요. 그래서 중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하방에 충분한 빛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합 시간이 40초 이상은 되어야 충분한 빛이 전달이 되어 광중합형으로 경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중합형 시멘트의 경우에는 2, 30초 동안 혼합을 하는 두 성분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2-7B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혼합을 하면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중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서 수복물이나 장치에 시멘트를 도포하고 구강 내에 장착할 시간을 줍니다. 바로 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복물이나 장치가 우리가 원하는 제 위치에 딱 위치하게 되면 시멘트를 광중압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강 내에서 이 어디에 장착을 해야 될지 확인을 하고 붙이는 그 시간을 벌 수 있겠죠. 이때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가시광선으로 활성화된 중압 반응이 일어나서 시멘트가 즉시 경화하기 때문에 수복물이나 장치가 제 위치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학 중압이 계속되어 24시간까지 중압 반응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의 경우에는 이제 두꺼운 세라믹 수복물로 인해서 시멘트까지 도달하는 광선의 양이 좀 제한적일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듀얼 이제 코어 배울 때도 이원중합형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코어 쌓을 때도 신경치료하고 그 사이에 코어가 매우 두껍습니다. 두꺼운 부위를 광중압형으로 하기에는 중압의 깊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쪽은 화학 반응으로 화학 중압이 일어나게끔 하고 겉의 표면은 광중압형으로 이루어져 있게 하는 듀얼 코어를 현재는 거의 쓰고 있어. 대부분이 쓰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두꺼운 세라믹 수복물로 인해서 이제 시멘트까지 도달하는 광선의 양이 제한이 될 때, 겉에 쪽, 우리 표면에는 광중압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쪽으로는 화학 반응을 자기들끼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원중합형 시멘트도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슐형 레진 시멘트는 분말과 액 사이에 있는 분리막을 좀 파괴하고 정확한 혼합 속도와 시간을 맞춘 혼합기에 이제 혼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은 이제 혼합이 끝난 후부터 약 2분에서 3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혼합된 레진 시멘트는 특별한 분배기에 의해서 분배가 되거나 혼합지에 짜내어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여 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쓰는 병원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진 시멘트인데 A번의 경우에는 화학중합형이기 때문에 빗으로 아무리 붙여도 안 굳어요. 이거는 오래 있으셔야 되고 보통은 클리어 레진으로 투명 레진 사용하는 경우 많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혼합이 끝난 후부터 2, 3분 정도 계속 그냥 자기들끼리 굳게 두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원중합형의 경우에는 아까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의 표면에는 광으로 광조사 해주시고 안쪽에는 화학중합 해주는 그런 이원중합형이 지금 B번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아마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게 뭐야 하시다가도 그림 나가면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야? 하는 거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가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레진 시멘트의 분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접착형 셀프 어데시브 레진 세멘트인데요. 보통 치아, 합금, 세라믹에 접착 시 별도의 프라이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참고하고 이원중합형 또는 자가중합형이 있으며 특성으로는 치아와 다른 재료에 접착할 때 접착성 레진 시멘트와 신미성 레진 시멘트만큼은 강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낮은 결합 정도를 가지고요. 빛에 의해 중합되었을 때는 자가중합보다 결합 강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접착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비니어나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간접 레진 수복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합금과 세라믹 수복 접착에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제외예요. 그리고 치아, 합금, 세라믹 접착 시 별도의 프라이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착성 레진 시멘트입니다. 이온중합 또는 자가중합형이 있고요. 그리고 특성으로는 이제 방사선 불투과성이고요. 얇은 피막도를 가지며 작업 시간이 짧고 중간 이상의 고강도이고 이제 프라이머와 함께 사용 시에는 치아와 합금에 접착된 접착성 레진 시멘트의 결합 강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신미성, 레진 시멘트인데요. 뭐 올세라믹이나 간접 컴포짓 수목물을 접착할 때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투명한 레진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에 결합하기 위해 별도의 프라이머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치아 표면에 접착하기 위한 본딩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중합이나 자가 중합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 이상의 고강도의 피막을 가지고 있고 얇은 피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불 투과성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인레이 접착을 위해 레진 시멘트는 노출된 변연부의 마모 저항성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광중합형 빛에 노출되면 중합 반응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작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치아와 세라믹의 접착 시 본딩제와 적절한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결합 강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어차피 저희가 그 예습으로 지금 나간 거기 때문에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면 수업할 때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걸로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마 온라인 강의가 한 번쯤 더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는 여기 이쪽 부분부터 참고를 해서 그때는 복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온라인 강의를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예습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듣기 전에 이 수업 한 번 더 듣고 오시고 다음 대면에 한 번 더 듣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임상과 적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